궁금했던 ICT 분야의 다양한 소식들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글로벌 트렌드 따라잡기.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재미있는 얘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그 ICT 기반의 공유경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공유경제. 예. 저희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좀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박희준 교수님께서 지금 이 공유경제가 좀 그래도 좀 탄력을 받고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예. 좀 삐걱거리는 소리가 많았어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요. 그렇죠. 우버 택시 서비스 때문에 이제 좀 논란이 있기는 했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마 공유경제가 조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뭐 대표적인 좀 예를 들어서 예. 공유경제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2013년 미국 교통부에서 나온 재미있는 설문 결과인데요. 네. 미국 국민의 84%가 자신의 차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12% 정도는 차에 이름을 붙여서 불러준다고 하고요. 네. 더군다나 17%는 발렌타인데이 날 차에게 선물까지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차에 대한 사랑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주유, 주차, 세금, 보험 등 관련된 유지비가 상승하면서 네. 자동차를 소유하는데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틈을 노리고 또 그 집카라는 그 기업이 이제 창업이 되었죠. 네. 99년에 창업을 했는데 뭐 연 8%의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가면서 2011년도에는 나스닥에 상장까지 됐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뭐 1조 원이 넘는 그런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고요.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특히 이제 10대나 20대가 차에 대한 소유 욕구는 굉장히 높지만 네. 경제적인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들의 어떤 욕구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미국 전국에 있는 한 150여 개 대학과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 대학의 주차장을 사용을 하면서 네. 이제 차를 그 주차장에 세워놓고 연회비를 받고 네.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사용을 하고 사용한 시간만큼 네. 비용을 지불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렌트카와 조금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렌트카는 여전히 그 렌트를 하기 위한 또 절차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뭐 주유, 주차, 보험 등에 대한 또 별도의 지불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그 자동차 공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회비만 내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그 카드만 받으면 그 카드를 이용해서 차가 주차된 지역에 가서 그 차에다가 카드를 대면 자동차가 열리고 네. 또 시동도 걸리고 그다음 다 사용한 뒤에는 지정된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되고 굉장히 네.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그 차 공유 서비스가 나오면서 많은 렌트카 업체들도 이제 6시간 단위로 쪼개서 네. 이전에는 1단위로 자동차를 빌려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동차 공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 단위로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지자체에서 왜 특정 장소에 자전거들을 좀 갖다 놓고 맞습니다. 자기 쓰고 싶은 만큼 시간대로 돈을 내고 쓰는데 미국은 아예 이 자동차 전체를 이제 이렇게 공유경제 접목시킨 모델들이 벌써 비즈니스화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은 이제 전국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공유경제가 사실 이제 화두가 된 지가 벌써 몇 년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고 또 여전히 화두인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러한 소비를 우리가 이제 협력 소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재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우리가 재화를 소유해야 됐지만 이제 최근에는 그 제품의 수명 주기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감가상각 속도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재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재화를 꼭 소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쓰고 빌려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틸러티 개념인 것 같아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사용을 하고 사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경기 좀 침체기에는 아무래도 사용하고자 하는 재화를 비용을 지불하고 소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더 뿌리 내리기 좀 쉽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사실 뭐 구매력이 낮은 좀 비소비 고객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절판된 서적이나 음반 같은 그런 희소한 자원을 원하는 또 구매 포기 고객군이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기업에서 보면 굉장히 골치 아픈 고객군인데 이런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공유 경제의 어떤 그 협력 소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생해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사람들한테 소유가 아니라 예. 사용이다. 예. 라는 개념은 이제 렌틀 서비스도 비슷한 그렇죠. 개념이죠. 예, 예. 근데 이제 렌틀 서비스에서 하는 개념과 예. 아까 뭐 집카에도 들어주셨습니다마는 렌틀 서비스에서 하는 개념과 공유 경제에서 빌려 쓰는 개념과는 좀 근본적인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좀 다시 한번 좀 이걸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렌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업체와 개인 간의 이제 거래를 주로 일컫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공유 경제에서의 협력 소비는 그러니까 자원의 유효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네. 협력 소비 같은 경우에는 잔존 가치 소멸 시점 이후에도 거래가 가능하고요. 네, 네. 하지만 렌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잔존 가치가 소멸하기 이전에 벌써 재화의 수명이 다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보통 렌탈 서비스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분할 지급을 통한 구매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안마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예. 뭐 3년 약정을 하고 하지만 3년 동안 렌탈을 하다 보면 사실 구매 비용을 다 이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구매 비용을 사실 거의 다 지불하는 거죠. 예, 나눠서 지불한다는 개념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공유 같은 경우에는 재화의 잔존 가치가 소멸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렇죠. 이제 가치를 또 발생하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큰 차이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최근에 아까 제가 렌탈 서비스를 말씀드리면서는 개인과 기업 간의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협력 소비에서의 모델은 개인과 개인 간의 이제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에는 공유 경제 속에서 그러한 그 협력 소비를 추구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이제는 조금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도 조금씩 포함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경계선이 조금 사실은 이제 더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있네요.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기에 나왔던 공유 경제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유 가치들을 예.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공급함으로써 사실 개인 간의 거래에 조금 더 초점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비즈니스가 진화하다 보니까 예.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논란이 됐던 우버 택시 같은 경우에도요. 처음에는 이제 카풀 서비스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하면서 누군가를 태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은 목적지 갔다면은 태워가고 그리고 그만큼의 이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업적으로 접근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좀 경계가 좀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그 우버에는 결과적으로는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소위 그 택시라는 기존의 그 영업권과의 충돌 때문에 한국에서는 맞습니다. 결국 발을 못 붙이고 예, 예. 예, 그 아마 유일하게 아마 우버가 발을 못 붙인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다 이런 예, 얘기도 있는데 대단한 시장이죠. 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공유 경제가 결국 이 플랫폼 비즈니스로 진화하면서 예. 개인 간의 거래에서 개인 기업 간의 거래로 조금 어떻게 보면 영역이 확장된다고 할까? 아니면 예, 예. 비즈니스 본질 자체도 좀 예. 비즈니스 오리엔테이션이 더 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맞습니다. 나누자, 공유하자였는데 이제는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조금 진화하고 있죠. 진화하고 예.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개인과 기업의 이제 구분을 굳이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공자와 사용자 정도로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공유 경제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시켜주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공유 경제에 대해서는 그 사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한다 이렇게 예. 예측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우버가 이제 초기에 아주 야심차게 들어왔다가 이제 예. 깨져서 나갔고요. 예, 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공유 경제 성장세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사실 뭐 그 많은 스타트업들이 최근에 스타트업 그 분야를 보면은요 오토 시장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 다음으로 아마 그 비중이 높은 시장이 이 공유경제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오투어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그렇죠. 지난번에 소개를 해 주신 그런 예, 예. 시장이고요. 그래서 몇 개의 그런 스타트업을 소개시켜 드리면요. 네. 우리 한국 여성들 명품 가방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는 명품 가방 공유 또 사이트가 굉장히 또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고요. 재밌네요. 예. 비싼 거를 내가 사기보다는 예. 한 번 들고 나갈 때 폼나게 들고 나가고 그렇죠. 한 번 사용료만 지불하는. 예.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 사실은 다양한 정장을 갖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면접 보는 기업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또 정장을 골라 입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그 취업 준비생들에게 준비생들이 정장 의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아, 맞아요. 그
직장에 따라서 사실 좀 선호하는 그렇죠. 옷들의 형태가 다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재밌는 것은 최근에 그 1인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혼자 사실 저녁을 해 먹기가 굉장히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좀 외롭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어떤 플랫폼이 있냐면 뭐 집밥이라는 플랫폼인데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일정한 그 회비를 내고 저녁 식사를 또 돌아가면서 준비해서 그 회원들과 또 즐기는 이런 또 그러니까 저녁을 그렇군요. 하는 데들은 노동력이죠. 네. 그 노동력을 공유하는 그런 또 이제 플랫폼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지만 이렇게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반대로 굉장히 또 시절이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네. 결국 공유경제가 이렇게 좀 자리 잡으려면 결국 참여자 간의 신뢰가 참 중요하겠다. 아까 집밥은 결국 그러면 전혀 오프라인에서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나 혼자 먹기 외로우니 예. 내 멤버로 가입해서 자 당신 이번에 밥하시오 내가 가서 먹겠어 이거잖아요. 예. 야 정말 이 뭔가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면 이건 불가능한 서비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가 공유경제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뭐 유명한 그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요. SNS를 통해서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과 그리고 집을 빌리는 숙박객들이 서로의 신상 정보를 교환한 다음에 그다음 평가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평가가 좋지 않으면 그다음에 플랫폼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런 어떤 그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퇴출하는 시스템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베스트셀러죠. 위 제너레이션의 저자로 알려진 협력수배 권위자인데 레이첼 보츠만 같은 경우는 신경제 화폐는 이제 신뢰다.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평판 카드가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그 평판 카드에는 우리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력, 그 이력에 대한 대중과 주변의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담기게 될 거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신뢰를 스스로 관리해 나가는 평판에 근거한 신뢰니까요. 평판에 근거하는 신뢰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평판 시스템을 또 스스로 잘 관리해 나가는 능력도 중요해져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글로벌 트렌드 따라잡기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